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도로 아베 신조입니다. 일본 자민당 지도부가 오늘 총재 선거 방식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총리가 병으로 사퇴한 이 비상시국임을 고려를 해서 당원 투표를 축소한 간이 선거로 치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선출 절차를 거치려면 의원하고 일반 당원 여론이 이제 동수로 반영하게 돼 있는 건데 간이 선거로 하게 되면은 의원 394명하고 지방조직 대표 141명만 총재 선출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러면 이제 차기 총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해집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그러면 사실상 아베 신조 정권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국민적인 인기는 이시바 시게루 그렇습니다. 전 간사장 이쪽이 더 높다면서요?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차기 총리감 누구냐 이 1위를 계속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의 지방 조직에서의 여론도 지지세가 지금 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내 주요 파벌들이 이시바를 지지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선호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쪽에 유리한 당원 투표는 축소하고 당내 파벌의 합의 구조로만 총재 선거를 치러서 아베 신조 총리의 입맛에 맞는 총리를 뽑겠다는 거 아니냐. 이 자민당 결정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는 왜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어요? 지금의 이 다케시타파의 전신인 다나카파 소속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지만 90년대 여러 부패 스캔들 때문에 자민당이 정권을 잃는 국면에서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당이었던 신진당에 입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제 자기 기반을 넓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할 때도 이제 상대 후보로 이제 총재 선거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아베 신조가 이제 견제를 해왔다. 이것도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아베 일간 구도에서는 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에 줄 서봐야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일본 정치 특히 자민당 정치가 파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요 파벌들 움직임이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 파벌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주요 파벌이라고 하면 5개 정도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거든요. 주요만 5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많군요. 이거 외에 뭐 7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소속된 호소다파라고 있고요. 이게 주로 이제 영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짓는 이름인데 아소다로 부총리의 아소파,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니카이파,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의 기시다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파벌로서 다케시타파라고 있는데요. 이 다케시타파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서는 생소하니까 말씀드리면 과거에 다나카 가쿠에이, 다케시타 도고로, 오부치 게이조, 그리고 하시모토 류타로 이런 총리를 배출한 바 있는 이제 파벌입니다. 그런데 기시다파를 제외하고 지금 거의 전부 스가 요시히데 지지를 결정했거나 그쪽으로 기울어온 모양새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94명의 자민당 의원 중에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조직에서 표가 하나도 안 나와도 지금 총재에 당선이 가능하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국민 여론 지지와 상관없이 당내 주요 파벌들이 짬짬이로 그냥 뽑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비판도 나오는데요. 결국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건데 한 400명 정도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뽑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도 지금 그런 취지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마를 이제 공식 선언을 하게 되는데 당원 투표 없이 총재 선거를 치르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의 경우에도 당원들의 의견을 넓게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간이 선거를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고이즈미 신지로는 지난 총재 선거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지지 의사를 밝혔고 최근에는 차기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서 고노다로 방위상 지지 의사를 또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애초에 후보군으로 언급이 돼서 아마 들어보셨을 이름이 방금 말씀드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하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그리고 고노다로 방위상,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고노다로 방위상의 경우에는 그 아소파 소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소다로 부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출마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은 지금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스가 요시히데, 이시바 시게루, 이렇게 기시다 후미오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민 인기가 있다고 치고 기시다 후미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출마하는 거예요?
이 기시다 후미오의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국민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10%도 안 나오거든요. 7%, 5%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그동안 일본 언론들이 아베 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에게 사실상 후계자 자리를 약속했다 이렇게 좀 보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도 좀 비유하자면 일종의 좀 선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 관계가 이전에도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차 집권을 할 때 이제 직전 총재였고 기시다파에 가까운 인물에게 간사장 자리를 맡겼던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아소다로 부총리도 따지고 보면 90년대 초에는 지금의 기시다파하고 이제 한 식구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벌간 관계로 봤을 때 기시다파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멀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들 이제 본 건데 하지만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베 신조 총리는 자기가 이제 사임을 밝힌 직후에 기시다 후미오가 지지를 요청을 하니까 특정인을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괜한 기대를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뒤통수를 맞은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니까 독자 행동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죠. 어쨌든 뭐 거의 스가 요시히데 쪽으로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별로 달라지는 거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스가 요시히데가 아베 신조 정권의 관방장관으로서 사실상 아베 신조 정권의 입으로 대변인으로 계속해서 활동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아베 신조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추진한 정책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사실 뭐 총리가 되면 또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스가 요시히데를 따르는 이제 세력은 그렇게 이제 뭐 없다고 사실 봐야 되고요. 한 20명 정도 의원이 있다는데 미미한 세력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역학구도상 자기 정치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7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니온 게이자이가 실시해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이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동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 응답이 거의 90% 가까이 나왔다. 이런 결과입니다. 결국 아베 신조 총리는 사임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아베 신조 정권의 정책 기조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여론조사상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탄생한다고 해도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내년까지는 이렇게 아베 정권 연속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뭐 뽑아요?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였고 이번에 선출하는 총재는 일단 그때까지 이제 임기를 수행하는 게 전제입니다. 잔여 임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 임기도 이제 여당 총재가 같이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내년 9월까지의 이 통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건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하는 데다가 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결과를 남겨야 되고 또 도쿄올림픽 문제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결국 취소될 경우에는 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상당한 이제 정권의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총리가 이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임기를 마칠 경우에 결국 9월에 다시 파벌들끼리의 어떤 진검승부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그때 현직일 경우 다시 그러면 아베 대 반아베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면 그때 총재선도 아마 지금과 비슷한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중간에 뭐 여러 가지 큰 변수가 없는 한 그러면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이 한일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 여론과 관계없이 자민당 한 정당에서 파벌들 간의 짬짬이로 권력을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일본 정치 우리보다 훨씬 후진적이에요. 그렇죠. 대각제라고 하더라도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당원들의 폭넓은 투표를 보장을 하거든요. 일본 정치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민하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